이곳을 방문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4호선 생미셸역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이 지역은 라틴 구역인 까르티에 라땅이라고도 불립니다. 생미셸 거리를 주축으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8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소르본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라틴어로 대화하며 학문의 지평을 넓혀 나간 데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950년대 사르트르, 보부아르 등 철학자, 작가, 음악가들이 모여 담소하고 토론을 나누었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거리를 다니시다 마음에 드는 카페가 보이면 한번 들러 이곳의 분위기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파리의 강북 지역은 샹젤리제와 오페라 하우스 일대로 화려하고 상업적인 분위기고, 강남의 중심인 이 지역은 지적이고 문화적인 요소가 강한 곳인데요. 특히 파리 1, 2, 3, 4, 5, 6 대학 및 이공과 대학, 그리고 최고의 명문고 앙리 4세 고등학교도 이곳에 있습니다. 또한 골목의 한 소극장에서는 이오네스코의 연극 대머리 여가수를 50년 동안 15,000회 이상 공연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어두운 소극장, 몇 개 되지도 않는 의자에 그나마 띄엄띄엄 앉은 관광객들 앞에서 배우들이 보여주는 열정은 세월을 넘어선 아름다운 집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작품의 원작자인 이오네스코에 대한 파리 사람들의 남다른 사랑을 알게 하는 대목이죠. 항상 붐비는 관광객들 사이로 까르띠에 라땅의 먹자 골목엔 값이 저렴하고 다양한 음식점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먹자 골목을 연상케 하죠. 특히 치즈 퐁디와 케밥, 해산물 요리 등이 많습니다. 이곳 간판의 상호를 눈여겨 살펴보세요. 신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름들이 정겹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죠? 그리고 각 업소 앞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식당 종업원들의 재미있는 표정과 몸짓도 구경거리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그리스 식당 문턱 바닥에서는 깨진 접시 조각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파리의 카페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리지엔네에 있어서 카페는 생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신문을 읽고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파리 시민들은 습관적으로 카페를 찾곤 합니다. 카운터에 서서 마시면 저렴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으며 실내 또는 테라스를 원한다면 빈자리에 앉기보다는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식탁보가 없는 테라스의 빈자리는 앉아도 무방하죠. 파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페는 레드의 마고로 예술인들의 단골 카페인데요. 1881년에 문을 열었으며 해밍웨이가 자주 들렀다고 합니다. 지하철 4호선 생제르맹-프레역에서 하차하여 1분 정도 거리에 생제르맹-프레 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서점은 파리 노트르담 근처에 있는 영국 문학 전문 서점으로 4호선 생미셸역 가까이에 있습니다. 에단 호크와 줄리 델피가 출연한 영화 비포 선셋의 도입부에 나오는 서점으로도 유명한데요.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 에단 호크가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갖는 곳이 여기였습니다. 이 서점은 1919년 오데온 거리에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 후 1950년대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는데요. 이곳은 영어 고서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점은 유명한 작가들의 단골 서점으로 아주 유명하죠. 해밍웨이가 자주 드나들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임스 조이스, 스콧 피츠제럴드, 앙드레 지드 등도 이곳의 단골이었습니다. (1922년)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가 이곳에서 출간되었고 1941년에는 나치가 강제로 문을 닫아버린 역사적인 흔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율리시스가 처음 출판된 곳이 이 작은 서점인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였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출판이 금지되었던 율리시스를 미국으로 밀반입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 해밍웨이였다고 합니다. 율리시스는 아일랜드의 시인이며 소설가인 제이 조이스의 장편 소설인데
뉴욕의 문예 잡지 리틀 리뷰의 연재 중 게재 금지를 당했고 이것을 1922년 파리의 셰익스피어 서점에서 출판했습니다. 종래의 소설 형식을 근본적으로 뒤엎은 획기적인 작품으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작품입니다. 이곳에는 유명한 작가들과의 소소한 일상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설립자가 당대 유명 작가들에 대해 주관적으로 서술한 부분에 각주를 달아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노력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의 2층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입구에 다음과 같은 멋진 말이 쓰여 있죠. 마치 구약 성서의 성경 한 구절을 닮은 멋진 문구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낯선 이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들은 위장한 천사일지도 모른다. 한편 서점의 2층 왼편의 작은 방은 작가와 문학도들에게 숙소로 무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방에는 오래된 타자기가 있으며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영화에서의 느낌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어 고즈넉한 분위기가 무척 매력적이죠. 조용조용 내딛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정겹게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영어 고서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도 한 번쯤 둘러보면서 옛 서점의 정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화 비포 선셋을 기억하시는 분은 영화에서 느낀 감흥을 떠올려보는 것도 매력이 있을 것입니다. 메트로 10호선 클리니 라 소르본 역에서 내려 노트르담 성당이 있는 시테 섬에서 생미셸 방향으로 다리를 건너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명소 판테옹의 북측에 위치했으며 소르본 교회를 중심으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초기 활자본이나 사진 자료책 등 270만 권의 귀중한 장서를 가진 대학 도서관이 세계적으로 특히 유명하죠. 지하철 10호선 클리니 라 소르본 역에서 하차한 후 도보로 5분 정도 이동하면 됩니다. 이 대학은 1215년 파리에 설립되어 1968년에 해체될 때까지 프랑스에서 역사상 가장 오래된 대학이었습니다. 신학자 로베르 드 소르본이 설립했는데요. 처음에는 소르본 신부가 한 교회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가난한 신학생들 13명을 위해서 세운 기숙사였다고 합니다. 이후 루이 13세의 재상인 리슈르가 교장이 되자마자 시설을 확장시켜서 프랑스 최고의 고등교육의 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소르본 대학은 초기의 신학부와 철학, 예술학부, 즉 인문학부만 있었으나 나중에 파리 대학 전체를 가리키는 별칭이 되었죠. 프랑스는 1971년 대학 개혁을 통해 파리의 국립대학을 1대학, 2대학에서 13대학까지 개편했습니다. 대학 평준화 정책의 산물인데요. 이 중 4개의 대학이 기존 소르본의 건물을 나누어 사용하면서 넓은 의미의 소르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즉 1대학 팡테옹 소르본, 3대학 새 소르본, 4대학 소르본, 5대학 르네 데카르트가 그것입니다. 소르본 대학의 장점은 공짜나 다름없는 싼 학비와 자유롭고 열린 분위기 그리고 평등한 교육이죠. 입학도 매우 자유로운데요. 일단 우리의 대입 수능 시험과 같은 바칼로레아에 합격하면 대학 입학이 보장됩니다. 이는 독특한 프랑스식 대학 입시 제도 때문인데 입학은 쉽지만 졸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파리 1대학 경제경영학부의 경우 해마다 2,500명이 입학하지만 2학년에 1,200명으로 3학년에는 500명으로 줄어들죠. 평균 졸업하는 학생 수가 고작 150여 명 정도입니다. 수업은 주로 같은 과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강당 수업과 15명 안팎으로 이루어지는 미니 그룹 수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알짜 수업은 소그룹 위주의 토론인데요. 소크라테스가 기록으로 남는 지식을 피했다는 전설처럼 소르본 학생들은 2명만 모이면 토론에 들어갑니다. 토론은 강의실에서 카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이처럼 왕성한 토론 문화가 바로 오늘의 프랑스 사회를 만든 바탕이기도 합니다. 소르본 대학은 30%가 프랑스인, 70%가 외국인 출신의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은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가져다 주기에 소르본 대학은 이를 권장하고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은 서로에 대한 존중,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죠. 그래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소르본의 분위기입니다.